전체적으로 태우거나 공격적이죠. 자기 피부가 정말 미운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 피부과 고수들만, 시조새들만 아는 장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고수 환자들만 찾는 시술이에요. 안녕하세요. 더블클리닉 장철원 원장. 더블클리닉 전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 여드름 흉터 개선하는 시술, 흔히 알려진 프락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되게 고전적인 시술이잖아요. 제가 2008년에 프락셀 제나를 샀거든요. 그때 되게 히트를 쳤었는데 1억 3천만 원이었나?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억 넘는 거죠. 그때 시술비도 되게 비쌌는데 피부과에서 사실 여드름 흉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대부분이었어요. 여드름 흉터 또는 여드름 관련. 어떻게 보면 요즘 2020년대는 리프팅이 더 추가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모공이랑 여드름 흉터인 경우도 많다. 저희 개업 초창기에도 프락셀 제나를 찾아서 이제 여드름 흉터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꾸준히 오시긴 해요.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워낙 좀 리프팅으로 유명하잖아요. 울사라 써마지는 제일 많이 하는 병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프락셀 제나를 이 정도면 서울이나 강남에서 거의 1, 2위로 많이 하지 않을까 하고 하루 종일 떠르르 샀던 적도 있는데 프락셀 제나는 참고로 여드름 흉터 모공 개선 레이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울사라 써마지가 워낙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 여드름 흉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시술 프락셀을 일단 간단히 얘기하긴 했는데 한번 쭉 늘어나 보시면 어떤 시술들이 있을까요? 모공 여드름 흉터. 일단은 인위적으로 미세한 상처를 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되 만드는 게 피부 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원리잖아요. 레이저를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MTS. 그렇죠. 고전적으로는 MTS도 있고 뭐 화학 박피도 있고 있어요. 화학 박피나 아니면 레이저 박피, 탄산가스 레이저라고 CO2 레이저로 일단 쏘는 거예요. 일단 쏘거나 벗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태우거나 공격적이죠. 미세하게 굉장히. 구멍을 바늘로 내거나 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상처를 만들어서 다시 아물게 만들어 가지고 새 피부를 재생시키는 건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죠. 그럼 공격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뭐 여드름 흉터나 모공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드름 흉터나 모공이 진짜 많은 분들은 자기 피부가 정말 미운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센 거를 원해요. 뭐 레이저로 다 벗겨버리거나 화학 박피로 다 벗겨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과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가 많지 않던 게 맞물려서 옛날에는 화학 박피, 레이저로 얼굴 다 태우는 것도 했었지만 이게 사실 혁명적으로 좀 바뀐 계기가 프락셀인데 프락셀 레이저는 왜 예전 박피랑은 뭐가 다르죠? 겉에서부터 완전히 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게 들어가서 속에서부터 좀 리모델링 되게 만드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물론 붉어지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긴 하지만 그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다운타임이라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간도 굉장히 적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또 속에서부터 다시 좀 차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흉터, 모공, 여드름 흉터 이런 걸 개선하는 레이저 중에 프락셀은 사실 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프락셀이 사실 그 2008년, 2010년대는 되게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흉터랑 모공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 리프팅 장비 우후죽순 나오는 것처럼 뭐 프락셀이 사실 제나나 리스토어, 듀얼만 오리지널이잖아요. 프락셀 상표잖아요. 근데 프락셀이라 스스로 칭하는 레이저랑 뭐 병원에서 우리 프락셀 한다는 게 진짜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락셀은 트레이드 마크고 근데 유사하게 뭐 서머셀, 뭐 셀라셀 등등등등 프락셔널 레이저인데 이름을 그렇게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한 거였죠. 사실 그 레이저 원리는 피부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미세한 레이저빔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쪼개가지고 쏴주는 거잖아요. 프랙셔널이죠. 그래서 장점이 뭐가 있나요? 다운타임이 좀 적죠. 예. 옛날에 CO2 박피나 화학 박피는 얼굴 다 벗겨주고 한 달 집에서 쉴 생각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프락셀은 사실 저희도 지금도 많이 하지만 받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가요? 뭐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약간 붉어지긴 강한 레이저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저희는 무조건 출근 가능하게 시술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하는 분도 받을 수 있어요. 메이크업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에너지랑 총 토탈 킬로줄의 문제긴 한데 프락셀은 쏘면
쓰면은 100%가 아니고 미세하게 피부에 20-30% 정도 면적을 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출근이 가능해요. 대신 프락셀은 몇 번 반복해서 받아야 되죠. 여러 번 받아야죠. 3회에서 뭐 6회 정도 이렇게. 프락셀 소개해 주신 김에 프락셀 제나 리스토어 사실 같은 건데 프락셀 리스토어랑 프락셀 듀얼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는데. 레이저는 파장이 중요한데 저는 1550 나노미터 파장을 써요. 어뷸 파이버 레이저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진피층에 주로 빛이 흡수돼가지고 깊이? 이제 리모델링을 일으키고 듀얼은 1550 나노미터 쓰고 1927 나노미터도 써요. 탈륨 레이저라고. 그래서 탈륨은 좀 얕은 층의 텍스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1550보다 좀 얕은 층이 흡수되거든요. 얕은 색소도 좀 처리해주고 결도 좀 더 좋아지게 만들고 해서 듀얼이 이제 최신 장비다 보니까 두 개의 파장을 써서 모공 흉터라든지 색소나 피부 결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프락셀 제나 또는 리스토어 이건 동일한 장비 어뷸 레이저만 쓰고 듀얼 같은 경우는 어뷸 레이저랑 탈륨 두 가지 쓰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있다. 물론 모공 흉터만 집중하자면 깊이 들어가는 것만 리스토어도 비슷하긴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술 뭐였을까요? 제네시스? 그렇죠. 모공 여드름 흉터에? 그거는 흉터에는 좀 약하고 이제 주로 텍스처 개선으로 모공 좀 좋아지고 결 좋아지고. 저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는 게 사실 진짜 깊은 흉터는 프락셀도 많이 해도 금방 차올라지는 않잖아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토닝 제네시스 둘 다 모공 흉터 좋아지는데 제네시스가 좀 더 강하죠. 제네시스 많이 하신 분들은 반들반들해요. 그렇죠. 오히려 프락셀 많이 한 분보다 제네시스나 토닝 많이 한 분들 중에 울퉁불퉁 흉터가 깊은 분을 잘 못 봤어요.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되게 반들반들해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제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운타임이 꼭 안 아프다. 그죠. 네. 프락셀은 리스토어든 듀얼이든 통증이 있긴 있어요. 가끔 불로 지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아파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픕니다. 마취형 없이 하기는 힘들고. 근데 제네시스는 뭐 거의 오히려 기분 좋게 봐도 사우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르르르 써주는데 토닝 비슷한데 토닝보다는 좀 열감이 있지만 이게 롱펄스 레이저라서 색소 깨우는 것보다는 주로 리주브네이션. 그렇죠. 오히려 열 효과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모공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려면은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꼭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프락셀이나 뭐 MTS, 니들 RF 이런 아프고 피나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포근하게 이렇게 제네시스나 토닝으로 다가갈 것이냐. 원장님마다 또 취향 차이는 있는데 저는 사실 제네시스는 토닝 충분히 해도 편하게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좀 계속 강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피부를 좀 못 살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중에 또 니들 RF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시크릿이나 뭐 포텐자 같은. 인트라셀이라는 게 좀 먼저 나왔었는데 레가토도 있었고. 레가토도 있어요. 레가토는 아마 근데 이게 고주파가 아니잖아요. 플라즈마인가? 또는 좀 요즘 잘 안 쓰고 일단 요즘에 대세는 시크릿 RF랑 포텐자죠. 이거는 보통 니들 RF라고 하는데 MTS처럼 이렇게 스탬프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MTS랑 차이는 고주파 에너지를 쫙 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서마지랑 MTS를 합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재밌는 게 미국의 사이노슈어나 큐테라에서 우리나라 장비인 포텐자랑 시크릿 RF를 비싸게 팔고 있어요. 뭐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건 여드름 흉터 모공을 개선하는 시술 뭐가 있느냐인데 그 니들 RF, 시크릿 RF나 포텐자도 많이 하고 효과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점이 뭐죠? 아프다. 이것도 아프죠. 아프고 근데 시크릿 RF나 포텐자 같은 니들 RF 할 때 아무래도 찌르기 때문에 약간 피가 나고 다운타임이 조금 더 있다. 그 다음으로 모공 여드름 흉터에 권해드리고 싶은 시술 올해 써왔던 레이저긴 한데 폴라리스나 매트릭스 IR이라고 이벡스 장비에 꽂혀있는 핸드피스거든요. 시너론이라는 전설의 장비죠. 사실 여기 만든 사람들이 인모드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피부과 고수들만 시조새들만 아는 장비거든요. 그리고 진짜 고수 환자들만 찾는 시술이에요. 근데 저희는 새로 온 고객들한테도 해서 만족도가 높은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올디스 팟 구디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폴라리스나 그러면은 매트릭스 IR은 이것도 모공이랑 여드름 흉터에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신 건데 원리가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다이오드 레이저 나가고 또 바이폴라 에너지가 또 같이 나가요. 고주파 에너지가. 그래서 피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1mm에서 2.5mm 깊이의 콜라겐 파이버를 좀 수축을 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합니다. 결국 리모델링 쉽게 얘기하면은 고주파랑 레이저를 같이 써준다. 근데 폴라리스랑 매트릭스 IR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폴라리스는 조금 아프고 매트릭스 IR은 조금 덜해요. 그 다음에 레이저 파장이 이거는 다이오드 레이저인데 이거는 약간 인프라레드 그래서 매트릭스 IR이잖아요. 저게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폴라리스가 확 좋아지는 건 있고 매트릭스 IR은 조금
부드럽게 좋아진다? 매트릭스 IR 핸드피스 보면 이게 프랙셔널하게 돼 있어요. 그 나오는 그래서 폴라리스나 매트릭스 IR이나 모공 여드름먼트 효과가 있지만 폴라리스는 약간 리프팅에 조금 더 좋은 느낌이고 매트릭스 IR은 텍스처? 예, 모공 잔주름에 좀 좋은. 사실 매트릭스라는 단어 자체가 좀 텍스처를 개선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매트릭스라는 시술이. 근데 이거는 정말 고수의 시술 알려드렸습니다. 비밀스러운 시술이지만 사실 뭐 울세라나 뭐 써마지나 폴라리스는 오래됐지만 지금 더 나은 시술이. 그렇죠. 그거를 넘어가는 레이저가 별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공 여드름먼트 개선하는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게 다운타임이 심하지만 그래도 효과 좋은 시술은 프락셀제나 듀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시술로 니들 RF라고 시크릿 RF나 포텐자 있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얼굴 붉어지거나 일상생활 불편한 시간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로 제네시스나 레이저 토닝도 모공 형태가 있다. 그다음에 폴라리스 매트릭스 IR도 역시 예. 얼굴 빨개지는 거 없이 오랫동안 행해진 좋은 레이저.